자, 오늘 개념원리 수학 공식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해 공식과 판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과 판별식입니다. 자, 첫 번째 근해 공식이라는 것부터 알아봅시다.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해 공식도 있고, 뭐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근해 공식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근해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이거를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서 풀면 이 공식이 탄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플러스 a분의 bx, 그죠?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c 마이너스 a 곱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꼴 0 해서 이쪽을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놓고 이걸 모두 옮기죠, 그죠? 마이너스 c 플러스 a의 2a분의 b의 제곱을 옮겨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걸 계산해서 여기서 x를 빼내면 이 공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근해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수가 요 1차의 계수가 짝수일 때 좀 다르죠, 그죠? 짝수일 때는 짝수 근해 공식 해가지고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꼴 0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짝수 근해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이제 짝수 근해 공식이죠.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1번에서 보면 만약에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만약에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는 뭐가 됩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가 되죠, 그죠? 요게 제로가 돼 버리니까 근이 하나가 돼 버립니다. 이게 제곱이 아니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이 두 개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일단 이게 근이 하나가 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근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은 한 개의 근이 아니라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면 이 부분이 음수가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루트 3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허근이 나오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허수의 근이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허수의 근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루트 3이라면 어떻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거 2가 된다면, 3 된다면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값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실근을 갖는 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D라고 놓고 D가 0일 때 중근을 갖고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D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죠. 근을 판별한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값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의 두 글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글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테고,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죠?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버리죠. 두 개 곱해버리면 a분의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더라.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고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a를 빼내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식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가지니까 이 식을 2차 방식을 이렇게 꾸밀 수 있죠. 그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꾸밀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식이라고 하면 일식과 이식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도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수도 있지만 요거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켤레 무리근과 켤레 허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켤레 허근과 켤레 무리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를 잘 봅시다. 만약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부분이 0보다 크든가 0보다 작으면, 0이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만약에 a와 b가 실수라면 허수가 아니고 실수라면, 그죠? 이 부분은 유리수가 되고 이 부분도 유리수가 되죠. 이 안에는 0보다 크니까 무리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a가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그래서 요게 값을 가지면 얘를 이런 형태의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루트 3 i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음수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i고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 두 복소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켤레 복소수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2차 방식에서 켤레 허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켤레 복소수가 두 허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켤레 허근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켤레 복소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켤레 허근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켤레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유리수라면 무리수가 아니고, 아까 이 부분이 실수라면 이게 허수가 나와서 켤레 허근을 가졌죠. 요 a와 b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이것도 유리수가 되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와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무리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켤레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켤레 허근이라고 했듯이 이것도 우리가 켤레 무리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2차 방정식은
켤레 실근을 갖는다면 켤레 무리근을 갖고 2차의 계수가 모두가 실수라면 실수이고 허근을 갖는다면 이 2차 방식은 반드시 켤레 허근을 갖는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있는 2차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 2차 방식은 어떻게 푸느냐?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절대값 들어있는 2차 방식.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풀어라.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그 안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동시에 있다는 뜻이죠. 그죠? 따라서 이 안에가 제로가 되는 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줘야 됩니다. 1이 제로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1보다 작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이 돼서 이거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 이꼴 1이 되죠. 근데 1은 뭐 여기 포함 안 시키면 여기 이꼴이라고 놓으면 1은 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포함 안 됐으니까 한쪽은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1보다 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3이 돼서 그죠? 이거는 3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돼서 x는 3이거나 또는 x는 1이 되는데 1은 안 들어가니까 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는 1과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2번입니다. x-2 절대값 더하기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x의 제곱이다. 자, 이거를 풀자. 자, 이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x-2 절대값 되고 1 되고 이건 x의 제곱이 되고 이건 절대값 x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제로가 되는 점은 0이고 2니까 이 방정식은 0과 2를 중심으로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2보다 클 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음수죠? 음수. 모두가 음수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1이 되고 이건 x 제곱이 되고 이것도 음수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다 넘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이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3이 되고 x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은 x는 마이너스 3과 x는 1이 되는데 0보다 작은 거는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때 1 대입하면 이거 음수고 이건 양수죠.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x는 없어지니까 x제곱은 3이 되죠. x제곱은 3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자, 0과 2 사이 값 루트 3이죠. 따라서 x는 루트 3이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지금 이제 이렇게 1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클 때입니다. 2보다 크면 전부 다 양수죠. 그죠? x-2가 되고 더하기 1이 되고 x제곱 양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오른쪽을 좀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이건 뭡니까? x-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 되겠죠. 1이 2보다 크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해당 사항이 없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루트 3과 1이 되겠습니다. 여기 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가우스를 포함한 2차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우스를 포함한 2차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섯 번째입니다. 가우스라는 말 뜻 알죠? 그죠? 가우스 x가 만약에 n이다 그러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대입하면 가우스 x는 n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니까 만약에 x가 3에서 4 사이에 있다 뭐 같아도 되죠. 그러면 가우스 x는 3이 되겠죠. 그죠? 이걸 가우스라고 하죠. 그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0과 x가 2 사이일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가우스 x 방정식 풀어라. 가우스 x 있죠. 그죠? 근데 가우스 x는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이 안에가 정수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중심으로 값이 달라지죠. 따라서 정수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풉니까? 첫 번째는 0에서 x가 1 사이일 때는 가우스 x는 얼마죠? 0이 되죠. 그죠? 0과 2니까. 이게 0이 돼버리죠. 0. 따라서 뭐가 됩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제로가 되니까 x를 빼내면 3x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돼서 x는 0이든가 x는 3분의 2가 되는데 요 사이에 있는 값은 이건 안 되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1이 되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1이 되겠죠. 따라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빵이 돼서 1과 1, 3과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x는 1이 되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이건 안 되죠. 그죠? 1이 되는 겁니다. 해가 그래서 3분의 2하고 1과 두 값이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가우스 x 플러스 32를 풀어라. 이 상태에서 48 4와 8 하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48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우스 x 마이너스 4 가우스 x 마이너스 8 이꼴 0이 돼서 결국은 가우스 x가 4가 되든가 가우스 x가 8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가우스 x가 4라는 말은 뭡니까? 4에서 5 사이고 8이라는 말은 8에서 x가 9 사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해가 뭐로 나옵니까? 이렇게 범위로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로 나옵니다. 두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 꼴 0.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k를 구해라. 이 2차 방정식이 k도 들어있고 a도 b도 들어있죠.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이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항등식이죠. k에는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근이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일단 우선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하면 되죠. 그죠? k-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면 되죠. k제곱 k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 그죠?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죠. a제곱도 없어집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죠. k와 항시 되려면 a가 제로가 돼야 되고 b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꼴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이거 전개해서 두 근의 합과곱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이게 한 근이 알파니까 이것도 알파를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4알파 마이너스 2가 제로죠. 그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도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니까 이거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9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 곱하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죠. 1이 돼서 마이너스 18이 되고 플러스 3, 4, 12 더하기 1이니까 13이니까 5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의 한글이 1 플러스 2i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값과 b 값을 구해라.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한근이 1 플러스 2i. 아까 제가 실계수 근을 2차 방정식 실계수가 계수가 실수가 되면 근이 되고 허근을 가지면 현례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현례 허근이니까 한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는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2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죠? 곱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5죠. 5가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fx 이꼴 0의 두 근의 합이 6이다. 그럼 f의 5x-7 이꼴 0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이 차원식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f알파가 0이 되고 f베타가 0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게 0이 되는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두 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게 5x-7이 만약에 알파가 된다면 이게 식이 성립하죠. 5x-7이 알파가 되든가 5x-7이 베타가 되면 이 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이때 5x는 뭐가 됩니까? 7 플러스 알파, 그죠? 따라서 x는 5분의, 그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면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되고, 여기서 x를 구하면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거의 두 근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의 두 근의 합은 6이라고 그랬죠. 6 플러스 14니까 5분의 20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의 합이 6이면 이거의 두 근의 합은 4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